이제 끝이야. 설이나 널 보내줘야겠어. 도연이 냉소적으로 말하며 호흡기 튜브를 뽑아버렸습니다. 삐삐삐삐. 설인의 눈가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몸은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가요? 서린 씨 이제 모든 건 우리 거니까. 민정이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급벨 소리에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호흡기가 빠져 있었어요. 도연이 거짓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과 재미가 있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한 채의 현대식 저택이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거실 대형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그 앞에서 한 가족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서린이 남편 박도현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38세의 서린은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고 단정한 차림새에서 명문가 출신다운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10살 딸 지은이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드라마 주인공 정말 예뻐요. 그래, 우리 지은이 안목이 정말 높은 것 같아. 서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42살의 도연은 명품 정장 차림으로 성공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었죠. 도연이 서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 동남아시아 투자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됐어.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좋을 것 같아. 정말요? 당신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젝트잖아요. 축하해요. 서린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아빠 최고.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지은이가 아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도연은 딸을 높이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빠 힘이 100배로 나는걸. 지은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와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꾸며진 고급스러운 거실 안은 가족들의 웃음으로 인해 따뜻함이 넘쳐났습니다. 벽면에는 가족 여행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다에서의 추억, 유럽 여행에서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지은의 생일 파티 모습까지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빠, 우리 에버랜드 같이 가요. 친구들이 정말 재미있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놀이공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도연이 서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지은이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아요. 서린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지은이가 아빠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학교 숙제로 가족 그림 그려갈게요. 선생님께 자랑할 거예요. 우리 지은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면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거야. 도연이 딸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린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재벌 회장의 외동딸로 태어나 화려함 속에서 자랐지만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순간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그녀가 지켜내고 싶은 전부였죠. 이 평범한 행복이 오래가기를. 난 모든 걸 지켜내고 싶었다. 서린의 마음속에서 간절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근 도연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나고 있었고 가끔 휴대폰을 보며 혼자 미소 짓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거든요. 전화통화를 할 때도 예전보다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그런 의심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밤 10시가 되자 도연이 지은을 안아들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엄마 아빠랑 더 놀고 싶어요. 지은이가 아쉬워했습니다.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일찍 자야 키도 크고 더 예뻐져. 설인이 딸의 볼에 뽀뽀하며 달랬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지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분홍색과 하얀색으로 꾸며진 아이다운 공간이었죠. 침대 위에는 곰돌이 인형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지은이 그린 가족 그림들이 빼곡했습니다. 설인이 동화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도연은 옆에 앉아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설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은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은이 잠든 후 설인과 도연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서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는 두 사람.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도연이 설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 맞아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설인이 남편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설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행복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여자의 직감일까요? 도연이 잠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본 설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미묘한 미소를 짓는 남편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거든요. 여보,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회사 일 확인한 거야. 도연이 서둘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설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죠. 예전의 도연이라면 설인에게 숨길 일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설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다며 설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이랑 함께 저녁 먹고 있어. 정말요? 좋아요. 지은이가 아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설인이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목소리 어딘가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색하게 들렸죠. 그런데 여보, 나 혹시 늦어질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거든.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설인이 대답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도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역력했고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설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늘 회의가 좀 길었어. 도연이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도연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였죠. 지은이가 학교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내일 에버랜드 정말 가는 거죠? 지은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아, 에버랜드. 그래, 가야지. 도연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설인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라면 지은이의 말에 누구보다 관심을 보이는 도연이었는데 말이죠. 밤 11시쯤 지은이 잠들고 난 후였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가봐야겠어.
급한 일이 생겼어. 이 시간에요? 무슨 일인데요? 서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야. 중요한 계약서에 문제가 생겨서 직접 확인해 봐야 해. 도연이 서둘러 옷을 입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요. 너무 늦지는 말고요. 서린이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서린에게 가볍게 키스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키스마저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어색함이 묻어났죠. 서린은 창가에 서서 도연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은색 외제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한편 도연은 차를 몰고 가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나가고 있어. 준비는 다 됐지? 전화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이미 계획은 세워졌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민정아,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민정이는 도연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던 내연녀였습니다. 도연보다 5살 어린 그녀는 회사 후배로 만나게 되었고 언제부턴가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서린이 죽으면 모두 당신 것이 되는 거죠?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서린이 아버지의 재산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원이야. 우리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미리 계획해둔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산길이었죠. 1시간 후 도연은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졌어.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괜찮아요. 조심해서 와요. 서린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냈거든요. 여보,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마중 나갈까요? 도연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좋아. 30분이면 도착이니 집 앞으로 갈게. 서린은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도연을 기다렸습니다. 지은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30분 후 도연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린이 조수석에 타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한강 쪽으로 드라이브 할까? 좋아요. 오랜만에 둘만의 데이트네요. 서린이 행복해하며 답했습니다.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도로에는 차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창밖 풍경을 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손은 스티어링 휠을 꽉 쥐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서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것 같아. 도연이 억지로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차는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미리 계획해둔 그 장소에 거의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도연이 핸들을 급격히 돌렸습니다.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했고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꽝!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차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서린은 의식을 잃고 피투성이가 되어 좌석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숨소리도 약해져 있었죠. 도연은 보조석 방향이 부딪히게 틀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이 앉은 쪽은 충격을 덜 받도록 계산해 둔 것이었죠. 여보, 여보. 도연이 연기하듯 서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곧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서린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도연은 가벼운 부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뇌출혈로 인한 뇌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은 겉으로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인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그녀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뇌사 판정을 내렸고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죠. 담당 의사인 김현우는 45세의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20년 넘게 의사로 일해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지만 설인의 사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이상합니다. 현우가 동료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그냥 야간 운전 중 졸음운전 아닌가요? 정면 충돌인데 운전자 부상이 너무 가벼워요. 하지만 동료들은 현우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 달 동안 도연은 모범적인 남편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와서 설인 곁에 앉아 있었고 때로는 눈물까지 보이며 슬퍼하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죠. 어느 날 오후 현우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도연과 한 여자가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까요? 여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민정이었습니다. 37세의 그녀는 도연과 몇 년째 불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죠. 의사들이 곧 가족들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권할 거야. 그럼 모든 게 끝나. 도연이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이제 재산도 우리 것이 되고. 민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해. 도연이 민정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모든 것을 들어버렸습니다.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거든요. 이럴 수가. 정말로 의도적인 사고였던 건가? 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도연이 부인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면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현우는 설인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없을 때마다 병실을 찾아가서 세밀한 검사들을 해봤죠.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현우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설인의 뇌파 검사에서 미세한 변화가 감지된 것이었죠. 이상하네. 뇌사 환자에게서 이런 뇌파가 나올 리가 없는데. 현우는 더욱 정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설인의 뇌 일부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3달째 되던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설인의 병실에 들어가서 작은 펠라이트로 그녀의 눈을 비춰보았을 때였습니다. 설인의 눈동자가 빛을 따라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혹시 저 말이 들리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설인의 눈꺼풀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인이 의식을 되찾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설인의 상태는 매우 특수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뇌 손상으로 인한 폐쇄 증후군이라는 드문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인이 완전히 깨어나 있다는 것을요. 한편 설인의 의식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둠이었지만 점점 주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죠. 남편과 민정의 대화도 들렸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설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요. 지은이, 내 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설인의 가장 큰 걱정은 딸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지은이는 도연의 손에 맡겨질 텐데, 그런 악한 사람이 과연 지은이를 제대로 키울까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설이는 더욱 많은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이미 재산 정리를 시작했다는 것, 민정과의 관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까지요. 현우는 매일 밤 설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했죠. 제가 김현우 의사입니다. 당신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를 들었어요.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우는 그 눈물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설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예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설인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죠. 눈을 한번 깜빡이면 예, 2번 깜빡이면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우와 설인 사이에 은밀한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요? 설인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인가요? 2번 깜빡였습니다. 그럼 회사 관련 사람인가요? 한 번 깜빡였습니다. 현우는 설인이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설인 가족을 지켜봐 온 충실한 사람일 것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현우는 설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여자를 도와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설인 역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도현과 민정에게 복수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딸 지은이를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기다려, 도현아.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3달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현우만이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죠. 설인이 의식을 되찾은 지 일주일 후 병원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50세의 정우였죠. 설인의 아버지 때부터 충성스러운 비서였습니다. 정우는 25년 동안 한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모님, 정우가 중환자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도연이 병원 출입을 제한한다며 정우의 면회를 막아왔었거든요.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을 꼭 뵙고 싶었거든요. 정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도연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사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정우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면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돌아가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도연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의 도연이라면 이런 식으로 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정우에게 의지하며 조언을 구하곤 했었는데 말이죠. 그럼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의사와 상담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연이 차갑게 답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우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병원 주변을 맴돌다가 현우와 마주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한설인 환자 담당 의사님이신가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현우가 답했습니다. 저는 한 가문의 비서 정우라고 합니다. 사모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요. 현우는 정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한 가족을 섬겨온 충실함이 그의 얼굴에서 느껴졌죠. 혹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정우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혹시 도연 씨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시네요. 왜 그런 걸 물으시는지. 정우가 의아해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정우라면 설인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설인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정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왜 아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우가 주변을 살핀 후 속삭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의도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그동안 들었던 도현과 민정의 대화,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듣는 내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짐승 같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 씨, 설인님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25년 동안 한 가문을 섬겨왔는데 사모님을 위험에 빠뜨린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현우와 함께 설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없는 시간을 노린 것이었죠. 사모님 정우입니다. 정우가 설인의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정우였거든요. 25년 동안 한결같이 자신과 가족을 지켜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사모님,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것에 반응해 주세요. 눈을 한 번 깜빡이시면 예, 두 번 깜빡이시면 아니오입니다. 설인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도련님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게 사실입니까? 설인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와 공모했습니까? 다시 한 번 깜빡였습니다. 지은 양은 괜찮습니까? 혹시 위험에 처해 있나요? 설인이 두 번 깜빡였습니다. 다행히 지은이는 아직 안전한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도연 씨가 곧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도연 씨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련님 주변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회사 일이나 개인적인 부분까지요. 그 후 며칠 동안 정우는 은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회사 동료들을 만나고 그의 최근 행적을 추적했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도연이 몇 달 전부터 설인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돌렸다는 것, 보험금을 노리고 설인의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는 것까지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정우가 현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한편 현우는 도연과 민정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곳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고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했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도연과 민정이 병원 옥상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기다려야 해? 민정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끝날 거야. 내일 의사에게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야. 도연이 답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잖아. 설인이 죽으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돼. 그럼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현우는 숨어서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이죠. 그날 밤 현우와 정우는 설인에게 모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직접 나서실 수 있어야 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설인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현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도연 씨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할 텐데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실행할 때죠. 어떤 계획인가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설인님이 죽은 척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과 언론에 넘기는 겁니다. 설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완벽한 복수 계획이었죠. 사모님 준비되셨습니까? 정우가 물었습니다. 설인이 단호하게 한번 깜빡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연은 예정대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정이 함께 왔죠.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 상태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도연이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현우가 평소와 다름없이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어요. 현우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여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죽음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다니요. 중요한 결정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현우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도 이런 상태로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이 도연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든 결정이겠지만 설인 씨를 위해서라도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우는 민정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설인의 이름을 부르며 위선적인 말을 하다니요.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우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현우와 정우는 도연이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대비책을 세워뒀습니다. 정우 씨,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병실을 비워둘 테니 그때를 노려서 계획을 실행하죠. 현우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께도 미리 말씀드렸죠? 네, 설인님도 준비되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자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도 다른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빴고 중환자실은 한적했죠. 도현과 민정이 병원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설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민정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미 의사에게 연명치료 중단 얘기도 했잖아. 조금 일찍 할 뿐이야. 도연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언제 올까요? 1시간 정도는 안 올 거야. 지금이 기회야. 두 사람은 설인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각종 생명유지장치들이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죠. 이제 끝이야. 오늘로 설인은 사라져. 민정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호흡기에 다가갔습니다. 설인의 생명줄을 끊으려는 순간이었죠. 잘 가, 설인아. 고마웠어. 도연이 냉소적으로 말하며 호흡기 튜브를 뽑아버렸습니다. 삐삐삐삐. 즉시 응급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유지장치들의 경보음이 병실에 울려 퍼졌죠. 어떻게 하죠? 간호사들이 올 거예요. 민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이미 늦었어. 호흡기가 빠지면 몇 분 안에 죽어. 도연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설인은 미리 연습한 대로 숨을 참으며 죽은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호흡기 없이도 잠시 버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응급벨 소리에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미리 계획된 대로였죠.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연기하듯 소리치며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호흡기가 빠졌어요. 도연이 거짓말했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 이미 이 상태였어요. 현우는 서둘러 설인에게 다가가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멈췄습니다. 정우도 때맞춰 나타나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우가 큰 소리로 외치며 설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현우는 마치 진짜 응급조치를 하는 것처럼 설인의 가슴을 압박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힘을 주지 않았죠. 하나, 둘, 셋. 현우가 심폐소생술 리듬에 맞춰 셈을 세었습니다. 도현과 민정은 긴장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현우가 설인의 입에 입을 대는 척하며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몇 분간 응급조치를 하는 신용을 한 후 현우가 청진기를 설인의 가슴에 댔습니다. 맥박 확인. 맥박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현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인은 미리 약속한 대로 완전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현우는 다시 한번 청진기로 설인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심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호흡도 완전히 정지했어요. 도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민정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죽은 건가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시계를 확인하며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망 시각 2025년 8월 20일 새벽 12시 47분으로 판정합니다. 정우는 미리 계획된 대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현우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속으로는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죠.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도연이 현우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정은 도연의 손을 살짝 잡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라는 뜻이었죠.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간 후 현우와 정우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모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정우가 설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설인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호흡기 없이도 버틸 수 있도록 미리 호흡법을 연습해둔 덕분이었죠. 이제 비밀 병실로 옮겨야 합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도연과 민정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끝난 거지? 민정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돼.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병원을 완전히 떠난 것 같았죠. 현우와 정우는 설인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겨 미리 준비해둔 비밀 병실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정우가 설인에게 말했습니다. 설인의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귀환을 위한 준비가 드디어 완료된 것이었죠. 새벽 1시 병원 지하 1층에 위치한 비밀 병실. 현우가 미리 준비해둔 이곳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된 특수 공간이었습니다. 설인이 조심스럽게 이곳으로 옮겨진 후 현우는 즉시 정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안전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정우가 설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인은 아직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의식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간의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뇌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네요. 이 정도라면 몇 주 안에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우가 검사 결과를 보며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우는 도연의 범죄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죽은 지 하루 만에
도연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민정과 함께 설인의 아버지 회사를 찾았습니다. 장인어른에게 부인의 사망 소식을 알리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재산 상속 절차를 서두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 설인이가 도연이 거짓 눈물을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설인의 아버지 한 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설인이가 어떻게?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도연이 말을 잇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민정이 옆에서 위로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설인 씨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한편 정우는 은밀하게 도연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설인의 사망 신고를 하러 구청에 간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죠. 사망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도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작성하면서 입꼬리에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정우는 이 모든 과정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부자연스러운 행동들, 슬픔보다는 기쁨에 가까운 표정들을 증거로 남기고 있었죠. 그 후 도연은 곧바로 보험회사로 향했습니다. 설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시려고요? 보험회사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도연이 답했습니다. 보험 금액이 상당하네요. 50억 원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도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류 검토 후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정우는 이것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하루 만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남편의 모습을 말이죠. 비밀 병실에서 설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집중 치료 덕분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목소리도 조금씩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실 수 있으시는군요. 정우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괜찮죠? 설인의 첫 번째 걱정은 딸이었습니다. 네, 지은 양은 안전합니다. 아직 도련님이 해를 끼치지는 않았어요. 설인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연이 한 일들 모두 봤나요? 설인이 물었습니다. 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재산 정리 모두 기록했어요. 정우는 설인에게 도연의 최근 행적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설인의 얼굴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민정이라는 여자는 이미 도련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설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자신이 죽은 지 겨우 며칠 만에 다른 여자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요.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하죠? 설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울었지만 지금은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정 씨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인은 딸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현우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설인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이 정도라면 일주일 안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인가요? 설인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강한 의지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복수에 대한 의지가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인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루빨리 회복해서 도현과 민정에게 복수하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정우는 더욱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도연이 사고 전부터 민정과 설인 살해를 계획했다는 녹음 파일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정우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설인이 죽으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돼. 그럼 우리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완전 범죄가 가능할까요? 민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야.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설이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더 완벽한 복수를 해야 해요. 저들이 저질렀던 것처럼 철저하게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죽은 척하며 흘린 이 눈물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배신은 날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설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직 무리하시면. 괜찮아요. 이제 나는 다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릴 거예요. 설인의 눈에서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습니다. 현우와 정우는 설인의 의지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도연과 민정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비밀 병실에서 설인의 재활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수의 날을 위한 준비였죠. 설인이 사망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도연과 민정은 이제 완전히 방심한 상태였죠. 도연은 설인의 장례식까지 성대하게 치렀고 조문객들 앞에서 슬픈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 사이 설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집중 치료와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 덕분에 이제 조금은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사모님,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정우가 설인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나요? 설인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네, 언론사와 경찰 모두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련님이 재산 분할 계약을 마무리하는 순간 모든 것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설인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2주 전과 달리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얼굴에는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어디에 있죠? 설인이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있습니다. 민정 씨가 지은 양을 돌보고 있어요. 설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을 그 여자가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한편 도현과 민정은 설인 아버지 회사의 호화로운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산 상속과 관련된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리였죠. 이제 정말 모든 게 우리 것이네요. 민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설인의 개인 재산부터 아버지 회사의 지분까지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넘어와. 도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재산 이전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보험금까지 설인과 관련된 모든 재산이 도연에게 상속되는 계약서였죠. 서명만 하면 끝이네요. 민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만년필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죠. 이제 우리는 자유야. 설인이라는 걸림돌도 사라졌고 도연이 말하던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똑똑똑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과 민정은 누가 들어오는지 궁금해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인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서린의 모습에 도연과 민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서린, 너는 죽었잖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내 장례식에서 웃던 얼굴, 난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지? 나는 죽지 않았어요. 서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은 공포에 질려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유령이야? 유령이라고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죽이려 했지만 실패한 사람 말이에요. 서린이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들었습니다. 도연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습니다. 불가능해.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어. 김현우 의사 말인가요? 참, 현우 선생님은 어디 계시죠? 서린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현우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녹음기와 각종 서류들이 들려 있었죠. 모든 증거가 다 여기 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정우도 함께 들어오며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사고 조작, 보험 사기, 재산 횡령,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정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급하게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정말 사고였어. 그래요? 그럼 이것도 사고인가요? 서린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서린이 죽으면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돼. 완벽한 계획이야. 교통사고로 위장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죠. 이건 조작된 거야. 도연이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들도 조작인가요? 서린이 사진들을 테이블에 뿌렸습니다. 사진들은 도연이 사고 전부터 민정과 만나며 계획을 세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은밀한 만남들, 동거래 내역, 보험 가입 서류들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죠.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고요? 서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딸 앞에서 다른 여자가 엄마 행세를 하는 걸 보면서도 용서하라고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들과 기자들이었죠. 박도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건 음모야. 도연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정도 공범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서린 씨,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서린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사고가 계획된 살인 미수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살아남으셨나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린이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그의 공범이 저를 죽이려 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도연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서린아, 우리 사이에 정의라는 게 있었잖아. 서린이 차가운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정의라고요? 아내를 죽이려는 남편에게 무슨 정이 있겠어요? 민정은 이미 울음을 터뜨리며 끌려나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진 후 서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우 씨.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서린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양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서린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지은이를 안아주고 싶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될 차례였죠. 설이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 지은이를 만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우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설이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거든요. 사모님, 지은 양은 강한 아이입니다. 잘 이해할 거예요. 정우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학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은이의 모습을 본 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아. 설인이 조심스럽게 부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이가 돌아보더니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떨어뜨리며 설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설인을 꽉 안았습니다. 우리 지은이 많이 무서웠지? 설인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죽었다고 해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살아있었어요. 지은이가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너를 지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설인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요? 지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설이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나쁜 일을 해서 경찰 아저씨들이 데려가셨어.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롭게 살아갈 거야. 지은이는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랑 저랑만 살면 돼요. 그게 더 좋아요. 다음 날부터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 살인 미수 사건라는 제목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도연은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재산 횡령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민정도 공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죠. 첫 번째 공판에서 설인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설인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증인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확신하십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들었고 증거도 있습니다. 설인이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도연은 피고석에서 설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인아, 우리 사이에 10년이 넘는 세월이 있었잖아. 설인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당신이 저를 얼마나 속였는지 이제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연이 결혼 직후부터 설인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 민정과의 불륜도 3년 전부터였다는 것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도연은 살인미수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정은 공모 혐의로 7년형을 받았죠. 피고인 박도현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살인을 시도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가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음모야. 설인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민정은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설인은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설인과 지은이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지은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설인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새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었죠.
설이는 아버지의 회사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더욱 강해진 그녀는 회사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강해 보이니까 아빠가 마음이 놓인다. 설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며 많은 걸 배웠어요, 아버지. 설인이 답했습니다. 몇 달 후 현우가 설인과 지은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안부를 묻던 그였죠. 지은이가 많이 밝아졌네요. 현우가 지은이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네, 아이들은 적응이 빨라요.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요. 설인이 답했습니다. 정우도 여전히 설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그는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죠. 사모님 정말 많이 강해지셨습니다. 정우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우 씨 덕분이에요. 정우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설인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설인과 지은이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두 모녀를 감싸고 있었죠. 엄마, 정말 행복해요. 지은이가 설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야. 설인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인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경험, 배신과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신은 날 쓰러뜨리지 못했어. 이제 나는 다시 살아간다. 설인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설인과 지은이의 실루엣이 아름답게 그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죠. 끝으로 감옥에 있는 도연에게는 이혼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설인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 한켠에 담아두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